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5일 저녁 6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그 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문재인 편에 선 사람에게만 인권을 보장하고 김정은이 싫어가지고 남한으로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 2명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안대를 씌워가지고 포승줄에 묶어서 어디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겨가지고 고문을 받고 처형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하고도 그냥 권력의 힘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세계적 사건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발생 그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사건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 그리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들이 아주 명망 있는 단체들이 더구나 유엔 기구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인권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자칭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치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을 잡아서 다시 히틀러에게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이번에 알게 될 것이고 아마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한 변호사로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고 기구는 유엔에 있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입니다. OHCHR이라는 이 사무소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호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이 앞으로 관련 남북한 정권들과 접촉 중이라면서 이 상황을 조사하겠다. 정부의 북한 선언 추방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제 엠네스티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민 탄압입니다. 더구나.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북한 주민 2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접촉하고 있다. 고문 방지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국제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때 부대표로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경화 장관이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성명을 내고 2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규를 위반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토 윈비어 부모는 아들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다 죽기 전에 풀어줘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든 그 북한을 상대로 끈질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윈비어 씨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 했지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참고로 탈북자들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등 고위 직책에 있는 분을 만난 횟수가 올해 들어와서 7번이라고 합니다. 7번. 근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자 만났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은 민주투사도 아니고 김정은의 시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한국이 11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문을 유엔이 제출을 했는데 여기 공동제안국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61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빠져버렸어요. 김정은 눈치 보면서 빠진 거죠.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극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통할까요? 절대로 통하지 못합니다. 인권 문제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가 한번 작동하면 문재인 정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을 송환한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국토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오면은 우리 사법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또 처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의 지배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더욱 확실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남쪽에서 살겠다는 두 사람을 확인도 안 된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10조 위반입니다. 생명권 조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거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위반입니다. 이런 수많은 위반을 했는데 또 하나 위반한 게 우리 정부가 1995년에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 고문방지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 3조 1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했습니다. 도대체 헌법도 위반하고 국제법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데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분은 호주의 대법관 출신입니다. 미국 소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국인 북송은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 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 우리보다 더 잘 아네요. 문재인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헌법을 잘 아는 사람이네요. 유엔 인권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홍승필 위원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드문 인권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한국의 규범적 위치부터 흔들리는 일대 사건이다. 일반 난민도 난민 심사를 거치는데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을 박해를 받을 곳으로 직접 인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이번 송환 결정은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성명을 별도로 냈네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한국 입국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동안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이번에는 성명을 냈습니다.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 특히 국군 포로 문제를 챙기는 물망초도 우리 정부가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의 생명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인 독일도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다음 달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살인범이란 증거를 이 정부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을 수 없죠.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고 배도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증거인멸, 북한을 위한, 김정은을 위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한국인 2사람을 보내주고 일종의 인신공양이죠. 사람을 바쳐서 뭐 잘 보여달라고 하는 게 인신공양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다행히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걸 기자가 사진 찍어서 알려졌는데 덮여진 게 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더 있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리하면은 이런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엔이, 국제사회가 지금 인권 침해로 문재인 씨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황태자가 반정부 기자를 이스탄불에 있는 주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으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죽여서 말썽이 났던 것과 똑같은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을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비순하지 않고 사실은 돌아가려고 했다가 통일부 장관이 느닷없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죽어도 북한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록과 신문할 때 반드시 동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 동영상을 공개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살인범이 맞는지 돌아가려고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명칭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 살해 방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살해 방조 사건입니다. 살해 방조 사건, 살인 방조 사건입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문재인,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치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이 잡아서 히틀러에게 갖다 바치면은 갖다 바친 그 유대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자칭 인권변호사입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